지금 조용히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숨은 한국사. 조선의 후궁. 그들은 정말 사랑을 버린 걸까요? 혹시 조선시대 후궁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화려한 비단옷 입고 왕의 사랑받으며 권력의 중심에서 살았던 여인들. 그런데요, 기록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후궁으로 간다는 건 사랑을 선택한 게 아니라 생존을 선택한 거였어요. 오늘은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의 후궁, 그들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 뒤에 숨겨진 진심. 듣고 나시면요, 그 시대에도 선택은 늘 외로운 것이었구나 하실 거예요.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먼저요, 후궁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였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요, 왕비는 딱 한 명이었어요. 중전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왕에게는 왕비 말고도 여러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후궁이에요. 후궁은 계급이 있었어요. 빈, 귀인, 소예, 수권. 이렇게 품계가 나뉘어 있었죠. 왕비 아래, 하지만 일반 궁녀보다는 위. 참 애매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요, 후궁이 된다는 건 단순히 왕의 여인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가족 전체의 운명이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한미한 집안 출신이라도 후궁이 되면 집안이 올라갔어요. 아버지가 벼슬을 받기도 하고 형제들이 출세하기도 했죠. 그러니까요, 후궁이 되는 건 그 여인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록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조선 중기 어느 양반가의 딸이 있었어요. 집안이 몰락해서 궁에 무수리로 들어왔습니다. 무수리라는 건요, 궁궐에서 빨래하고 청소하는 최하급 일꾼이에요. 그 여인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죠. 고향에는 어린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우연히 그녀를 보게 됩니다. 일하는 모습이 조용하고 차분했대요. 왕은 그녀를 가까이 두기 시작했고 얼마 후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요, 아,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네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이 여인의 진짜 선택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후궁이 되면요, 왕의 사랑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외로운 자리였어요. 먼저 왕비가 있잖아요. 왕비는 나라의 어머니이고 후궁은 그 아래 사람이에요. 왕비 앞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했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다 예법에 맞춰야 했습니다. 그리고요, 후궁끼리도 경쟁이 있었어요. 왕의 사랑을 받으면 대우가 달라지니까요. 품계가 올라가면 처소도 좋아지고 시녀도 더 받고 궁중 행사에서 자리도 달라졌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아들을 낳는 거였습니다. 왕비가 아들을 낳으면 세자가 되지만 후궁이 낳은 아들도 때에 따라 왕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 후궁들은 왕의 사랑도 받아야 하고 아들도 낳아야 하고 동시에 왕비 눈치도 봐야 했어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아까 그 여인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녀는 후궁이 된 후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왕은 자주 그녀의 처소를 찾았고 다른 후궁들은 그걸 시샘했죠. 그런데 기록을 보면요, 이 여인은 절대 왕 앞에서 다른 후궁 이야기를 하지 않았대요.
왕비를 헐뜯지도 않았고 누구를 모함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왕이 오면 반겼고 왕이 가면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해서? 네, 그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궁궐에서 살아남으려면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걸. 왕의 사랑은 언제든 식을 수 있고 한번 미움받으면 끝이라는 걸. 그러니까요, 그녀의 조용함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생존 전략이었어요. 그리고요, 후궁에게는 또 다른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집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궁에 들어오면 평생 그 안에서 살아야 했어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동생들이 그리워도 함부로 만날 수 없었죠. 명절 때 잠깐 가족을 볼 수 있었지만 그것도 왕의 허락이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후궁은요,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갇혀 있는 거였습니다. 높은 담장 안에, 규칙 안에, 신분 안에,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감정 안에 갇혀 있었어요. 좋아해도 티내면 안 되고, 슬퍼도 참아야 하고, 외로워도 혼자 견뎌야 했으니까요. 자, 이제요. 첫 번째 반전을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후궁은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했을 거야. 그런데 기록을 보면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았어요. 후궁들은요, 왕이 너무 자주 오는 걸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주 오면 다른 후궁들과 왕비의 시기를 봤거든요. 그럼 궁궐 안에서 고립돼요. 누구도 편을 들어주지 않죠. 그래서 어떤 후궁은요, 일부러 왕이 오지 못하게 몸이 아프다고 핑계를 댔다는 기록도 있어요. 왕의 사랑을 거부한 거예요.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의 사랑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이었거든요. 사랑받는 순간 모두의 적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후궁의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외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반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후궁은 야망 때문에 궁에 들어갔을 거야. 하지만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후궁이 되는 건 대부분 가족의 선택이었습니다. 집안이 어려우면 딸을 궁에 보내는 게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거든요. 궁에 들어가면 최소한 굶지는 않아요. 집안도 조금이나마 보호받고요. 그러니까요, 후궁의 선택은 개인의 야망이라기보다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희생에 가까웠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여인도요, 고향에 어린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그녀가 후궁이 되고 나서 동생들은 굶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도 작은 벼슬을 받았고요. 그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참고 견디면 가족이 산다는 걸. 그래서 외로워도 왕비 눈치 봐도 다른 후궁들 시기 받아도 그냥 견뎠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생존일까요? 아마도요, 둘 다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존. 그리고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였던 거죠. 시간이 흘러요. 그 여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은 기뻐했고 그녀의 품께도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고 정치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왕비를 해치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들을 잘 키우고 왕이 찾으면 반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 후궁은 평생 말이 적었고 다툼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왕이 승하한 후에도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 그녀는 결국 자기가 선택한 삶을 끝까지 살아낸 거예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이었죠. 가족을 지켰고 아들을 키웠고 왕 곁에서 위로가 되어줬으니까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조선의 후궁. 그들은 정말 사랑을 포기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사랑을 포기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방식을 바꾼 거였어요. 왕을 사랑한 게 아니라 가족을 사랑했고 자기 삶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을 뿐이에요. 후궁의 선택은 야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존이었고 동시에 사랑이었어요. 그 시대에는요,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여자로 태어나서 집안이 어려우면 궁에 들어가는 게 그나마 나은 길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존엄을 지키며 살았어요. 우리는 지금 그들보다 훨씬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선택이 많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고 그 선택이 늘 쉽지만은 않죠.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요, 조선의 후궁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도 외로웠고, 그들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견뎠어요. 나름대로 사랑하며, 나름대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지금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외로워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도 사랑이고, 그것도 삶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따뜻한 밤 되세요.